고생은 하고 중년에는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지만 말년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랬어요. 많이 베푸시고 기존에 있는 것만 잘 지키시고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욕심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본인 건강 지키시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날씨가 이제 더위가 좀 꺾였죠?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제 57세가 되신 우리 닭띠분들, 네. 이분들의 평생의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평생의 운이라는 것은 이제 초년, 중년, 말년을 나누었을 때 네. 우리 57세 닭띠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말년은 어떤 말년을 기다리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네. 일단 우리 57세 닭띠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좀 뭐 성향이라든지 성격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 닭띠분들이 불같은 성향은 있어요. 욱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화력이 좋은 불이 시 꺼지듯이 뒤끝은 없다고 봐야 돼, 이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은 욱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화가 나면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지. 사람 유형이 다 누구나 있잖아요. 또 참는 사람 있고 또 아니면 화가 나면 막 그냥 뱉는 사람 있고 쏴대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성향도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이 있듯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담아두지는 못해요. 성격 자체가 그런 어떤 기분이 나빠 또 저 사람이 싫어 그런데 내가 연기를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솔직히 인생은 연극이잖아요. 쇼맨십도 필요하잖아요.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할 말을 다 못하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닭띠 성향은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나면 그냥 본인이 그 자기 감정을 추스리질 못해서 쏴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인심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입으로 공을 깨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람이 말로도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근데 이제 그 말로 공을 깨는 수도 있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성격이 좀 급하다 그래야 되죠. 그런 성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네. 급하기는 해도 뒤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뒤끝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뒤끝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분들은.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스님 좀 뭐 불의를 보면 못 참다든지 그런 그렇죠. 경우도 그런 좀 경우도 많은 있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또 자기가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절이 안 되지만 또 자기도 금방 꺼져.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지.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성질 내고 내가 입으로 막 쏴대고 그래도 본인이 먼저 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식으로. 그런 유형이죠. 그럼 선생님 이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분들만 장점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57세 닭띠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정이 많죠. 인정. 인정해. 우리가 남한테 밥 한 끼 사도 머릿속에서 계산기 뚫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왜 나만 사야 돼? 나만 해야 돼? 그런 성향은 아니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있어서 남한테 밥 한 끼 사더라도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들기진 않으세요. 이분들은요. 인정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냉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도 여리고 정도 많고 또 인정도 많고 베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먹을 줄도 아는 그런 성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한없이 그렇죠. 해주시는 분들. 그럼 선생님 이분들 초년, 중년으로 나눠서 본다면 이분들이 네. 어떤 초년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닭띠분들 초년 고생은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해. 초년 고생은 돈 주고도 사서도 한다. 근데 이제 그 초년의 이분들은 부모 덕 없어야 되고 형제 덕이 없어야 되고 물론 금수저 은수저 뭐 개중에 물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닭분들 57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계세요. 부모 덕 형제 덕 없이 내가 자 노력해서 고생해서 일구고 만들고 가꾸고 살아야 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초년 고생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초년에. 네. 우리가 초년은 20대부터 40대까지가 초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부터 60까지는 중년이고요. 60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말년으로 접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이분들은 초년에 예를 들면 내가 부모의 덕을 받았다기보다는 네. 내가 내 걸 읽어나가야 되고 조금 어릴 때부터 좀 자수성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팔자라고 보실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노력으로 만들고 가꾸고 아니 팔자가 좋아서 금수저 물고 나가고 운수저 물고 나가면 어떤 사람 안 물고 나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모의 덕도 없이 동기의 덕도 없이 내가 열 발로 금을 태고 열 손으로 운을 태서 노력으로 만들고 가꾸고 일구고 살아야 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돈이랑 명예는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도 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년 고생은 이분들 닭띠 이분들은 자 초년 고생은 많이 해야 된다. 고생은 근데 이분들 닭띠 성향이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머리가 그래서 자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죠. 근데 무대뽀 기질은 없다고 봐야 돼요.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들길 줄 알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줄 알고 내가 손해볼지 안 손해볼지 그런 계산기가 돌아가시는 분들이죠. 그럼 선생님 이분들 중년에 넘어와서는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일까요? 이 닭띠분들은 뭐라 그럴까 그 이제 초년의 고생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초년에 고생을 해서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서 이제 중년이 이제 접어들면 이제 40부터 60까지가 중년인데 그 주기에는 물론 생일달이 틀리고 시가 틀리고 이제 이건 전체적인 닭띠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생일달도 물론 다 틀리겠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년에는 우리가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었어. 또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 초년에는 뭐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정이 안 됐지만 중년에는 금전적으로는 안정이 됐어. 안정이 되는데 인간고려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지 돈이 예를 들어서 여유 있게 돌아가면 마음고생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반대로 또 예를 들어서 자 돈이 안 들어가면 인간관계는 수월해요. 인간관계는 수월한데 어떤 그 이제 사랑 관계가 조금 그 풍파 환란, 부부지간의 문제, 뭐 가족 간의 불화, 뭐 가족 간에도 뭐 무슨 돈적으로 막 전쟁, 형제지간의 불화 이런 거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배우자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는다는 이런 경우도 인생에서 좀 많이 겪으신 분들도 많았겠네요. 많았어요. 배우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해봐. 돈이 많아.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행복할까? 가족이 불화가 생기면 행복할까요?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야지. 부부 사이는 너무 좋고 가족 간에 행복한데 돈이 없어. 불행하잖아. 다 모든 걸 사밥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부지간의 불화, 형제지간의 불화, 부모지간의 불화가 좀 많은 그런 거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 인생에서 지금 이 50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네. 가장 이분들이 좀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시기가 있다면 대략 어느 나이 때 많이 겪었을까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23년도, 24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가 좀 많이 안 좋았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일국이도 잘 읽어야 돼. 지키는 것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돈도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 그럼 다 필요 없는 거잖아. 또 반대로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플 수도 있고 관제가 낄 수도 있고 부부지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자손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가 많이 안 좋은 케이스다. 이분들 같은 경우 57살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또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해오면서 걸어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 보면은 내가 항상 해주고도 좀 돌아오는 게 없는 네. 이런 인생을 살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선생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60대가 들어가면 말년에 또 접어드는 나이잖아요. 이제 60부터 말년이지. 말년은 좀 어떻게 괜찮나요, 선생님 이분들? 닭띠분들은 그 초년고생은 하고
중년에는 조금 어떤 본인의 어떤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지만 말년은 괜찮습니다. 말년은 우리가 자, 돈 왜 열심히 벌어요? 노후에 고생 안 하고 추하지 않게 살고 또 자식들 손 안 벌리고 살라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년에는 그 이분들 같은 경우 60부터가 이제 말년으로 접어들어요. 이제 꽃은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이제 60부터는 물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고 뭐 60부터 뭐 총각이라고 하고 처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60이 넘어지면 우리가 조금 꽃은 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말년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좋다고 봐요. 말년은 괜찮다. 네네. 그럼 선생님 말년에는 그럼 이분들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놓으세요. 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랬어요. 그죠? 많이 베푸시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베푸시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본인 건강 챙기고,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돈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명예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재벌들도 다 죽잖아. 권력자도 죽잖아요. 근데 이제 잘 기존에 있는 것만 잘 지키시고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불리려고 하지 마시고 욕심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본인 건강 지키시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